평생 한 푼 두 푼 모아온 이 돈은 남편과 제가 꿈꿔온 소박한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절망에 빠진 아들의 눈물을 보는 순간 그 행복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을 아들에게 줘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을 지켜야 할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연은 73세의 이순영 여사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순영 여사님의 간절한 고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세 이순영이라고 합니다. 남편 영감이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38년 하다가 정년 퇴직했어요. 저는 집에서 살림하면서 남편 뒷바라지를 해왔고요. 우리 부부는 정말 검소하게 살았어요. 남편 월급이 그리 많지도 않았는데 저는 용돈 받은 것도 거의 안 쓰고 모았거든요. 시장에 가서도 한 원이라도 더 싼 걸 사려고 이 가게, 저 가게 다 돌아다녔어요. 옷도 몇 년씩 입고 외식도 거의 안 했죠. 그렇게 모은 돈이 지금 통장에 1억 2천만 원 정도 있어요. 퇴직금하고 지금까지 모은 돈하고 합쳐서요. 얼마 전에 제가 영감이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 이제 좀 여유롭게 살아봐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살림살이 걱정만 하다가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돈을 써보자고 했거든요. 제주도도 가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우리 나이에 뭘 그렇게 아끼냐." 고했어요. 영감이도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는 우리 시간이야." 둘이서 여행 계획도 세우고 좋은 식당도 알아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달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아들 현우가 며느리 미영이와 함께 집에 왔는데 얼굴빛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얼른 일으켜 세우려고 했어요. "현우야,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제가 사업을 망쳤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현우는 친구와 함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일이 잘 됐어요. 아파트 리모델링이랑 상가 인테리어 일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법 돈도 벌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니? 큰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건설사에서 대금을 안 줘요. 6개월째 기다리고 있는데 그 회사가 부도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현우 말로는 3천만 원을 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직원들 월급이랑 자재비 때문에 2천만 원을 더 빚졌다고 해요. 미영이는 옆에서 울고만 있고 현우도 목소리가 떨리면서 제대로 말을 못 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부끄럽지만 마지막 기회가 하나 있어요." "무슨 기회?" "제 친구가 치킨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지금 좋은 자리에 매장이 나왔대요. 보증금하고 인테리어비로 5천만 원만 있으면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5천만 원이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 넘는 돈을 달라는 거예요. 영감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현우야, 그 돈이 어디 작은 돈이냐?" "알아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알아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저희는 정말 끝이에요." 미영이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지만 빚만 늘어가고 미영이가 그제서야 입을 열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일을 해서라도 해결해야 하는데 이렇게 손을 벌리게 되어서 면목이 없어요." 그날 밤 현우 부부가 돌아간 후에 저하고 영감이는 밤새도록 잠을 못 이뤘어요. 저는 계속 뒤척이면서 생각했어요. 현우가 저렇게 절망하는데 어미가 어떻게 모른 척하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노후가 걱정되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이 돈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죠? 나도 그 생각이 드네. 요즘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우리 친구 김 여사는 남편이 암에 걸려서 치료비만 몇 천만 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몸이 불편해지면 요양원도 가야 할 텐데 그것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든다던데.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현우한테 전화해 봐요.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자고. 그래서 현우를 불렀어요. 이번에는 혼자 왔더라고요. 얼굴이 더 초췌해져서 보기가 안쓰럽더라고요. 영감이가 먼저 말했어요. 현우야, 아버지가 솔직히 말할게.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야. 우리 나이에 이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진다. 네, 아버지. 알고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또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부모가 어떻게 모른 척 하겠냐. 현우가 고개를 들더니 저희를 똑바로 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전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성공해서 꼭 갚을게요. 이자까지 쳐서라도. 영감이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무슨 이자 소리야. 부모 자식 간에? 하지만 저는 속으로 복잡하더라고요. 현우가 열심히 할 거라는 건 믿어요. 우리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때는 안 되잖아요. 이미 한 번 실패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우리가 이 돈을 현우한테 주면 딸 은영이는 뭐라고 할까요? 은영이도 시집 가서 살림이 팍팍한데 오빠만 도와줬다고 서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48살이 된 아들이지만 여전히 제 새끼인데. 그런데 또 며칠 후 미영이가 혼자 와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현우가 요즘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술도 많이 마시고 제가 봐도 너무 힘들어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현우가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거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저희 말도 잘 들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도 효자였고요. 미영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희도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께 이런 부담을 드리게 되어서. 하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날 밤에도 저하고 영감이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그냥 3천만 원만 줄까요? 5천만 원은 너무 부담스럽고 3천만 원으로 뭘 해? 그것도 애매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주면 우리 노후가 불안하고 안 주면 자식이 망하는 건데 저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면서 큰 결정을 내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다 영감이가 결정하고 저는 따라가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영감이도 확실하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으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현우가 또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그 매장 다른 사람이 계약했대요.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 그럼 다른 자리를 찾아보면 되잖아.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치킨집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서둘러서 결정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하지만 여전히 고민이에요.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 하잖아요. 현우가 다른 기회를 찾아올 테고, 그때 또 똑같은 고민을 해야 할 거예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자식을 외면할 순 없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돈마저 없으면 정말 막막해요. 친구들 보면 자식들한테 용돈 받으면서 사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모은 건데. 그런데 또 자식이 그렇게 절망하는데 어미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영 여사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모은 노후 자금과 어려움에 빠진 자식 사이에서 고민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순영 여사님과 같은 상황에 계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평생 모은 돈을 자식의 재기를 위해 내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지키시겠습니까?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평생을 살아온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 자식의 마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는 동안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몇 가지 방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순영 여사님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각자의 기대가 달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순영 여사님과 남편분은 평생 절약하며 독립적인 노후를 꿈꿨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거죠. 이건 정말 훌륭한 생각이에요. 요즘 시대에 이런 부모님들이 얼마나 귀한데요. 반면에 아들 현우 씨는 사업 실패 후 마지막 의지처로 부모님을 생각했어요. 다른 곳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으니까 결국 부모님께 손을 벌리게 된 거죠. 이것도 이해는 가요. 48살이면 다시 취업하기도 쉽지 않은 나이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도 클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양쪽 다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현우 씨는 어머니의 노후 계획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을 수도 있고, 순영 여사님은 아들의 절망감이 얼마나 깊은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현실적인 해결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단호한 거절과 함께 다른 지원도 해주는 겁니다. 순영 여사님이 금전적 지원은 단호하게 거절하되 다른 방식으로 아들을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우야, 돈은 줄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새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집에서 밥은 해결하고 취업 정보도 같이 찾아보자. 고 말하는 거죠. 이 방법의 장점은 어머니의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죠. 어쩌면 이게 진짜 아들을 위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당장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아들 가족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써먹해질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조건부 지원입니다. 전체 금액은 아니더라도 명확한 조건을 달고 일부만 지원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3천만 원까지는 도와줄 수 있다. 대신 이건 빌려주는 거니까 매월 얼마씩은 갚아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업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방법은 양쪽 모두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들은 당장 급한 불을 끄고 어머니도 노후 자금을 완전히 잃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이것도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가족 간의 돈 거래를 하면 나중에 감정이 상할 수 있거든요. 갚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 가족 회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이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순영 여사님 부부, 아들 현우 씨, 며느리 미영 씨, 그리고 딸 은영 씨까지 모든 가족이 모여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자의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다 털어놓는 거죠. 그래서 가족 전체가 함께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은영 씨도 형편이 되면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고, 현우 씨는 부모님께 의존하는 대신 다른 방법들도 더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 있겠죠. 이 방법의 장점은 가족 간의 소통이 늘어나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모든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요. 하지만 가족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어떤 집은 이런 대화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겁니다. 요즘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한 상담 기관들이 많아요. 사회복지사나 재무상담사의 도움을 받아서 현우 씨 가족의 경제 상황을 정리하고 정부 지원이나 대출 같은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는 거죠. 부모님 돈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해결책들도 함께 모색해 보는 거예요. 창업 지원금이나 재취업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방법들을 다 검토해 본 다음에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자, 그럼 순영 여사님께는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순영 여사님이 느끼고 계신 고민 자체가 정말 자연스러운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라면 누구나 자식이 힘들 때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노후도 걱정되는 게 당연해요. 이런 마음가짐 자체를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결정을 너무 급하게 내리지는 마세요. 현우 씨가 말한 그 매장 기회는 놓쳤지만 오히려 그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이 생긴 거니까요. 제가 순영 여사님께 제안하고 싶은 건 현우 씨와 함께 다른 방법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치킨 프랜차이즈 말고도 다른 일자리나 사업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현우 씨가 인테리어 일을 오래 했으니까 그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정말 금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신다면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그것도 명확한 조건을 달고 하시기 바라요. 어머니의 노후도 소중하고 그 부분은 지켜져야 한다는 걸 현우 씨도 이해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 간의 소통이에요.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순영 여사님 혼자서 모든 걸 걱정하지 마시고 남편과도 충분히 상의하시고 현우 씨와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그것이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고 때로는 도와주지 않는 것도 사랑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결정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냐는 거죠. 순영 여사님, 너무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어려움은 많은 가정에서 겪는 일이에요. 완벽한 답은 없을 수도 있지만 가족 모두가 최대한 상처받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평생 가정을 지켜오신 순영 여사님이니까 이번에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실 거라고 믿어요. 오늘 사연을 들으시면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럴 거고요. 이런 때일수록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아오셨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행복도 소중히 여기셔도 돼요. 그리고 자식들도 어머니의 노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해야 하고요. 그리고 순영 여사님께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그 결정을 존중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오신 분이니까 이번에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실 거라고 믿어요. 특히 순영 여사님처럼 평생 가정주부로 사셨던 분들은 이런 큰 결정을 내리는 게 더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자신의 노후를 걱정하는 마음, 둘 다 소중한 감정이에요. 그 두 마음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결정하시되 순영 여사님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해요. 평생 남편을 따라만 사셨더라도 이런 중요한 문제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중요하거든요. 현우 씨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세요. 48세 성인이 된 아들이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알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느끼는 부담감도 이해해야 해요. 만약 도움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깨닫고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어머니를 원망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니까요. 며느리 미영 씨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께 이런 부담을 드리게 되어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가족이니까 서로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대신 만약 도움을 받게 된다면 시어머니께 더욱 정성을 다해 드리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꼭 보답해 드리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모든 가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 간의 문제에는 정답이 없어요.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니까요. 중요한 건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대해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가족은 평생 함께 가야 하는 사이니까요. 돈 문제로 가족 관계가 상처받는 일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순영 여사님 가족이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도 좋은 해결책을 찾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순영 여사님뿐만 아니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